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이 다 되어가는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 사연 많이 들으면서 참 공감도 가고 때론 분노도 느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가 이번엔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지겹게 들으면서 사는 말들이 있어요. 공부 잘해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노후 편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이죠.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자녀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는 청자님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어온 말이고, 심지어 저와 결혼한 제 남편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결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게 된 뒤에 생각해보니 모든 사람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학벌, 직업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나이가 들어서는 결혼하고도 비슷한 일들을 겪게 만들더라고요. 간단하게 저와 남편의 만남을 한번 들려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저처럼 집에서 많은 부담을, 차별을 받고 자란 남편과 같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알게 된 사이였어요. 왜 대학에 가면 다른 학교나 다른 학과의 사람들끼리 많이 모임도 가지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저와 친했던 대학 친구가 이런 일을 주선하는데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죠. 야, 내일 다른 대학이랑 소개팅 잡혔는데 너도 같이 가자. 아무리 지방 잡대학이다 말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온 대학인데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허송세월 보낼 순 없잖아. 처음에는 이런 친구의 제안이 부담스러워 한두 번은 거절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래, 이왕 이렇게 대학도 들어와서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항상 집안의 부담 속에서 살다 처음 혼자서 살게 된 지방 생활은 정말이지 제겐 천국과도 같았고요. 전 그렇게 처음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상황임을 알고 처음엔 동병상련 느낌으로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함께 학업을 고민하고 취업을 고민하며 자연스레 저희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사실 전 이때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공부하고 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른들의 말은 전부 그냥 남들 때문에 하는 소리다 하고 말이죠. 사회생활을 아르바이트 말곤 겪어보지 않았으니 어렸던 거죠. 이런 제 생각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난 뒤 180도 바뀌었습니다. 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부와 학벌에 목을 매면서 살라 하는지 말이죠. 아무리 나라의 정책으로 학벌로 대학의 이름으로 사람을 뽑지 말라고 해도 실상은 그렇지 않더군요. 이 상황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 역시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래도 저희는 부지런히 노력해서 자격증도 따고 인턴과 같은 경험도 했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문을 쉽게 두드리긴 어렵더군요. 우리도 이제 타협할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 시간 보내다가는 좋은 자리마저 남들한테 뺏기겠어. 대기업은 아니라도 좋은 회사 찾아가서 서로 들어가자. 그 다음엔 결혼 준비하는 거야. 어때? 나 이번에 면접 보는 곳 있는데 거기라도 합격되면 가려고. 자기 말처럼 우리 이제 더운 밥 찬밥 가릴 때 아닌 것 같아. 노력 끝에 남편과 저는 그렇게 각자 전공에 맞는 자리를 찾아 그래도 꽤 인식이 괜찮다고 하는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저와 남편 모두 공학대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들어가서 신입 초봉으로는 조금 높은 연봉을 받으며 다녔고 저흰 그런 현실에도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정된 직장도 찾았겠다. 쇳불도 단김에 빼자는 생각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아 결혼을 입에 담았고 저흰 진정한 부부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결혼에 아예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결혼하기 전에도 자주 왕래하던 시댁에서 조금은 사소한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소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앞서 남편의 가족 구성부터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3남매 중 맞이로 밑에 남동생과 여동생을 두고 있었는데 결혼 전부터 말이 나온 쪽은 남동생이었어요. 저한텐 시동생이 되는 남편의 남동생은 저희 부부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까지 다니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보다 결혼 준비도 훨씬 먼저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게다가 시동생과 결혼을 앞둔 동서도 다른 대기업을 다니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가족에게 소개하곤 했어요. 자, 그럼 어디서 말이 나왔느냐? 이 시동생 부부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항상 우리가 먼저 결혼하면 안 돼? 를 입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를 안 된다는 말로 일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고요. 아니, 왜 내가 결혼을 미뤄야 하는데? 내가 도대체 형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형이라는 이유로 내 결혼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돼? 내가 더 좋은 회사 다니니까 더 빨리 돈 모아서 결혼하겠다는데 왜 자꾸 형 먼저 보내려고 하냐고. 넌 제발 철이라는 것 좀 들어라. 어느 집안에서 장남을 놔두고 차남이 먼저 결혼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욕부터 한다. 얼마나 장남이 모자랐으면 차남이 결혼을 먼저 하냐고. 그러니 네가 좀 더 기다려. 그래, 네 아빠 말이 맞다. 넌 좋은 회사까지 들어갔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굴래. 그 비상한 머리를 왜 이런 데는 써먹지 못하냔 말이야. 우리도 너 결혼하고 싶다는 거 다 알지? 그런데 네 형을 좀 봐라. 어찌되었건 결혼하겠다. 저렇게 아등바등인데 일단 기다려는 줘야지. 그건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왜 내가 기다려야 하냐고. 이런 말들을 아주 과감 없이 저와 남편의 앞에서 드러냈던 시동생이었죠. 남편은 그런 시동생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이 형보다 못한 게 뭐냐, 자기 능력 부족이다. 이런 말들을 면전에서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저라도 속상했을 겁니다. 시동생만 이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항상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가야만 하면 시댁에 얹혀서 살고 있던 시동생은 이런 문제들을 꺼냈고 시부모는 항상 이에 대립하며 맞서곤 했죠. 시부모는 약간 옛날 사람 같은 그런 분들이라 항상 이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저희가 결혼할 때까지 시동생은 자신의 결혼을 미뤄야 했어요. 이런 시동생에겐 미안한 감정도 있었지만 미운 감정도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동생과 결혼할 동서였죠. 동서도 항상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동생처럼 시부모님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슬쩍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했거든요. 이봐요 형님. 아니지. 이런 사석에서는 그냥 당신으로 부를게요. 그리고 우리 동갑이니까 말 놔도 상관없지. 네. 사석에서는 뭐 상관없죠. 동서가 편하게 말 놓겠다면 나도 편하게 말할게. 왜 불렀어?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나이 차고 형님도 나이 찬 거 다 알아. 그런데 왜 능력 좋고 결혼 준비 다 된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해야 하는지 나한테 이유라도 말해줄래? 그리고 사람이 말이야, 눈치가 있으면 적당히 어머님이랑 아버님 꼬드길 줄도 알았어야지.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둑년이라는 말까지 들어야겠어? 아무리 형님 동서의 사이라곤 하지만 말이 좀 이상하네. 그게 왜 내가 설명해야 해?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게 내 탓이라 이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능력 없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더니. 둘 중 하나라도 좀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그 말까지 들으면서 결혼은 안 했잖아. 애초에 당신들 결혼하겠다 시간 끈 것만 해도 2년이야, 2년. 나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그런 불만은 내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하지 그래? 본인도 직접 못할 말을 왜 나한테 가서 말하라 그러는데. 아주 시부모님 앞에서는 얌전한 척이라는 척은 다 하더니. 뭐? 너 말 다 했니? 아니다, 됐다.
내가 저런 무식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하겠어. 아주 모자란 사람은 모자란 사람끼리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평소에 동서는 말이죠. 정말 시부모님 앞에서는 아주 요조숙녀, 모든 얌전히 예쁨 받는 그런 사람인 척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시부모님만 사라지면 이렇게 제 속을 박박 긁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동서는 시동생보다 연상에 남편 저와 같은 나이였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부모가 없는 틈을 타서 항상 존대하던 태도를 버리고 반말과 쓴소리를 해대기 일쑤였어요. 상황이 이러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동서와는 좋은 사이가 절대 될 수 없었고요. 이런 사실을 시동생은 알지 못하는 눈치긴 했지만 저희 부부에게 좋은 감정도 없는 시동생이기에 진실을 알려줘봤자 좋은 소리는 못 듣겠단 마음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 결혼 생활이 영 힘들었단 소리는 아니에요. 애초에 저희 부부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난 뒤에 바로 분가를 한 상태였고 시댁은 가끔 방문하는 그런 정도였기에 시댁 식구들과는 자주 부딪히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결혼을 한 이상 시댁에 아예 가진 않을 수 없고 남편도 자기 부모님을 아예 안 보고 살겠다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저를 속 시끄럽게 하는 문제는 시댁을 방문했을 때 자주 일어났어요. 이렇게 방문한 시댁에는 항상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시댁 식구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였죠. 그 화살이 저만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속상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오는 길에 차가 엄청 막히네요. 그래도 맛집이라는 집에서 족발 큰 거 하나 사왔는데 같이 먹어요, 우리. 어디 족발이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먹는 집은 그 고급 족발이라는 그 집밖에 없다. 어디서 이상한 거 사온 거 아니야? 아이 참, 제가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드시는 걸 이상한 걸 사오겠어요? 왜 이 근처에 족발 잘하기로 유명한 집 있잖아요. 거기서 줄 서서 직접 공수해 온 거예요. 식기 전에 어서 같이 먹어요. 이날은 그래도 시댁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고 해서 다 같이 먹을 음식으로 족발을 사들고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첫 대화에 전 바로 느꼈죠. 이게 마음에 드는 선물이 아니구나 하고요. 아우, 아니 족발 맛이 왜 이래? 너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와서 나한테 먹으라 마라 하는 거니? 냄새도 나고 맛도 이상하고. 내가 이래서 똑똑하고 좀 배운 애랑 결혼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했건만. 아유, 됐다. 난 안 먹으련다. 네? 제 입에는 맛있기만 한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네? 저기 네 시아버지도 봐라. 냄새 나니까 한 입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시지 않니? 아이고 속상해. 저번에 작은 애는 백화점에서 비싼 거라면서 좋은 거 하나 들고 오던데 얘는 항상 이렇게 질 떨어지고 나쁜 것들만 선물이라고 챙겨오니 원 수준 차이 나서. 당연히 속상했죠. 남편도 이런 자기 엄마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기에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가 하지 말라 눈치를 줬습니다. 괜히 이 이상 일을 키우긴 싫었으니까요. 그러다 들어온 동서와 시동생 태도는 제 복장을 더 뒤집었지만 말이에요. 어머, 어머님 족발 사오신 거예요? 저희 오랜만에 금요일이라고 이 앞에서 괜찮은 초밥 사가지고 왔는데 그거 말고 이거 드세요, 어머님. 맞아. 엄마 며느리가 이거 사겠다고 오늘 지갑 좀 열었다니까. 얼른 먹어봐. 아이고 그래. 사람이 이렇게 비싼 음식도 먹고 그래야지. 역시 배운 애들이 낫다고. 너희 형 부부랑은 어찌 그리 다르니? 자자 여기 앉아서 먹자. 큰애랑 첫째 너도 와서 좀 들어라. 음식을 사오려면 이런 걸 사왔어야지. 이날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남편이 이 식탁을 다 뒤엎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항상 잘 챙겨주던 남편은 제 길을 팍팍 죽이는 자기 가족들의 태도에 화가 잔뜩 난 상태였거든요. 집에 가서도 제게 미안하다 계속 사과를 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괜찮다고 그냥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날만 항상 무시를 당했던 건 아닙니다. 하루는 함께 집에 방문한 남편도 저와 똑같은 대접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 큰아들 왔니?
너는 정말 나가서 살더니 집안일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지? 네 동생들 좀 본받아 봐라. 얘네들이 자기 부모한테 탁 달라붙어서 좋은 거 하나라도 더 해준다고 난린데 너는 대학도 그렇게 이상한 구석에 있는 곳을 가면서 속을 썩이더니. 오랜만에 놀러 온 아들 보고 그런 말을 해야 해?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이제 그만해요. 여기 선물. 선물? 그래, 먼저 한번 열어놔 보자. 어서 줘봐. 남편은 화가 나고 자신을 업신 여기는 가족이라도 항상 잘 챙겨야 한다는 제 말에 그날 그래도 고가의 스카프를 하나 사들고 갔죠. 저는 그런 남편의 옆에서 조마조마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지 남편 앞에서 투덜투덜 불만만 털어놨죠. 에게, 이게 내 선물이니? 이런 거는 최소 3개는 사와야 뭘 돌려서 쓰든 하지. 네 동생은 엊그제 명품 식기 세트라며 웬 접시들을 잔뜩 선물로 가져오던데. 넌 언제 잘 돼서 엄마한테 그런 선물 안겨줄래? 선물이라는 말에는 반응하면서도 자식들 서로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시동생과 남편을 은근히 좋은 회사도 가지 못한 심지어 돈도 잘 못 벌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 은근하게 무시하곤 했어요. 이날 시어머니의 반응으로 남편은 더욱 시댁에 가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부 남편, 동생들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특히나 남편의 동생들이 모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 시동생은 대기업까지 다니고 있으니 그걸 빌미로 남편의 속을 아주 박박 긁어댔어요. 결혼 초창기에는 결혼하고도 집에 가자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 남편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왜 그랬는지 그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와 달리 애초에 지금은 잘 살면 됐다며 공부에는 미련을 버린 제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남편은 아직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얘는 오랜만에 왔으면 엄마한테 좋은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와라. 네 동생은 얼마 전에 인센티브 받았다면서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더라. 막내는 이번에 전액 장학금인가 뭔가도 받고. 너는 뭐 그런 거 없니? 뭐라도 하나 좋은 소식을 가져오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에게는 좀 더 모진 사람처럼 보이기 일쑤였고 그런 시부모의 태도에 저도 덩달아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이런 일은 결혼하고도 3년이 지난 무렵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는 이런 집안의 분위기를 읽고선 이제 나에 대놓고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발언도 많이 하더군요. 아주버님, 이번에 대리 승진했다면서 축하해?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도 과장도 아니고 대리야? 그거 괜찮은 거 맞아?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이제서야 대리를 진급한대. 동서, 우리 남편이 대리로 승진한 일 축하해줘서 고맙긴 한데 끝에 그 말 꼭 해야겠어? 그리고 우리 남편 충분히 능력 인정받아서 승진했으니까 관심은 접어줬으면 좋겠어. 어머머, 그래서 연봉은 나보다 더 많이 받긴 해? 나 정말 궁금한 게 너희 둘이 살면서 돈 부족한 일은 없어? 저번에 놀러 가보니까 집도 코딱지만한 곳이던데. 아니, 내가 둘이 살기에 모자라다 말하는 건 아니고. 누나,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내 형이야. 당신 아주버님 되는 사람이고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살 줄 알아야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남편과 저를 무시하는 동서 옆에서 말리는 척하는 시동생이 더 싫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동서는 늘 그렇다 쳐도 이런 식으로 은근히 남편과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시동생의 태도에 남편과 저는 이 말을 들었던 그날 저녁 집에서 다짐하듯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어떻게 식구들이 하나같이 그놈의 학벌, 대기업 타령인지.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솔직하게 틀린 말도 아니잖아. 우리가 동선의 부부보다 연봉도 낮고 직급도 낮은 건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말이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는 말자.
우리도 노력하면 언제든지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잖아. 당신 말이 맞아. 그리고 이번에 내 진급에 조건 달렸던 것도 당신만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연봉도 남들보다 더 올려받았고 앞으로 우리 조금만 힘내자.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이 계획은 조금 미루자. 나도 그렇고 당신도 우리 아직은 준비가 덜 됐잖아. 나 절대 쉽게 결정해서 하는 말 아니다. 당신과 조금이라도 좋은 미래 그리면서 살고 싶어서 한 결정이야. 그래, 그러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우리 그 누구도 어떤 말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가정적인 남자 어디서 만나나 싶을 정도로 제겐 소중하고 자상한 남편입니다. 이런 남편에게 대못을 계속해서 박아대는 시댁 식구들이 저는 너무나도 미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면전에서 나쁜 말을 못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열심히 회사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야기했던 아이 계획은 조금 미루게 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일이 저희 생각처럼 매끄럽게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죠. 명절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방문해서 인사를 했어야 했는데 결혼 5년 차가 넘어갈 무렵부터는 이상하게 시부모가 계속 아이에 대한 부분을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잘 넘기는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시부모로부터 아이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얘, 너 이번에도 애 소식은 없니? 너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라도 애를 가졌단 소식을 가져오질 않아. 이래서 내가 더 어린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했던 건데. 너희들은 이제 40이다 40. 더 늦었다간 노산이라고. 어머님, 저희는 일단 시간 좀 가지기로 말 나눴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은 40 넘어서 아이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건강하고요. 그래, 너 잘 말했다. 그네 너는 우리 장남이랑 결혼하고 가문 망하게 만들 생각이야? 지금 건강하다고 다냐? 아기가 생기라 하면 생기는 그런 거게? 그러면 시험관이니 불임이니 그런 건 왜 있겠어?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계획 세워라. 내 말 알아듣지?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할 거 없이 갑자기 이렇게 절 몰아세우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부부 사이에서 다 이야기된 사항이라 말을 해도 이 둘에겐 먹히질 않았죠. 아니, 무슨 새해 첫날부터 그렇게 애를 몰아가요. 내 아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 그리고 우리 둘이 잘 이야기해서 계획을 좀 미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제발 일절로 끝내요. 너는 집 나가니까 아주 며느리 편만 들지? 네 동생을 좀 봐라. 저렇게 젊은데 아직도 애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겠니? 당연히 나이가 든 작은 애 때문이 아니겠어? 말 잘했네. 재수 씨도 있는데 왜 내 마누라한테만 그래요? 차라리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괜히 나가서 잘 살고 있는 우리 자꾸 이러지 말고. 얘가 아주 부모님 앞에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네 동생이랑 작은 애는 말이다. 대기업에 다니니까 너희보다 더 바쁘고 힘든 생활을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 당연히 너희가 먼저 손주를 봐야지. 그리고 네 동생이 너희 때문에 결혼까지 몇 년을 미뤘는지 알고 있잖아. 내가 뭐 결혼하지 말라고 동생 보고 협박했어요? 엄마한테 동생 결혼 못하게 막으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 됐고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내한테 아이 문제로 그딴 소리 하면 나 더 이상 이 집 구석 안 올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시부모의 아이 발언에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제가 시부모님 앞에서 곤란한 듯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자 제 앞을 가로막아서서 시부모에게 저를 지켜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 듬직했어요. 마치 바리게이트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듣고 보니 첫째 말도 맞네. 작은 애 너도 네 시어머니가 오냐 해준다고 너무 느슨해진 거 아니냐? 너희도 당장 손주 계획 세워서 잘해봐라. 어떻게든 우리 가문 되는 일 손주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첫째가 아들이 아니면 어쩌려고 다들 이러는지 원 생각들이 없어.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압박 대상을 동서에게 돌렸고
동서는 그 말을 면전에서 들으면서도 아무런 대꾸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도 시동생이란 사람은 자기 시부모가 자기 아내를 혼내든 말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이 TV만 보고 있더군요. 그런 시동생의 모습에 동서는 아무 대꾸도 없이 묵묵히 시부모의 핀잔을 듣고 있었고요. 저는 같은 상황에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서로의 남편들과 그저 쓴소리를 그대로 듣는 동서의 그 모습이 조금은 처연해 보여 아주 잠깐 동서를 동정하는 마음이 이때까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 한마디에 핀잔을 그만둘 시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정말로 아이에 대한 핀잔을 한 번 더 들은 그날 이후로는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 역시도 시댁에 가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제 발목을 잡았죠. 저는 남편이 하지 않는 도리를 위해 시댁에서 그 싫은 아이에 대한 핀잔을 또다시 들어가며 인사를 가곤 했는데, 그 모습에 남편은 항상 그러지 말라 말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하루는 남편이 밥을 먹고 쉬고 있는 제게 다가와서 대뜸 이런 말을 하나 꺼내더군요. 당신 기대하고 있어? 나 이번에 좋은 소식 하나 가지고 올 테니까. 평소에 이럴 사람이 아니었으니 남편이 무슨 소식을 가져올지 너무 궁금해서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길래 이렇게 내 애간장을 태우나 싶을 정도였죠. 남편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을 날은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이 말한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죠. 바로 남편이 이번에 다니던 기업의 자회사에 높은 자리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답니다. 더 놀라운 건 엄청나게 올라간 연봉과 남편이 발령받게 된 직이었죠. 정말 그렇게 높은 자리로 한 번에 발령을 받았단 말이야? 연봉도 그렇고? 당신 정말 수고했어. 당신 정말 장해. 역시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뭘, 당신이 옆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지. 당신도 작년에 진급하고 나서 많이 바빴는데 집안일도 신경 쓰고 그러느라 살도 빠지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 아이, 나야 뭘. 아무튼 정말 수고 많았어. 앞으로는 우리 아이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할 날만 남았네. 남편은 시댁에는 알리지 말라 했지만 저는 남편과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이런 경사를 시댁 식구와도 나눠야겠다는 마음에 계속 남편을 설득한 이후에 좋은 식당을 찾아 함께 할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약속 당일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좋게 생각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전 핏줄은 천륜이라는데 잘 지내보자 하며 그런 남편을 다독였죠. 기다리며 어찌나 제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기에는 남편도 모르는 저만의 작은 속내가 숨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그간 저희 부부를 괴롭혔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당하고 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마련한 자리였거든요. 평소에는 잘 오지도 못할 좋은 식당 예약은 물론 이번 식사에서 시킨 음식들 가격 역시도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대기업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도 마음을 먹고 예약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였죠. 특히나 시댁의 경우 삼남매 동서 시부모 저 해서 벌써 사람 입수만 해도 7명이었으니까요. 정말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이 자리는 한마디로 앞으로 저희 부부를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진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을까? 시댁 식구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예약한 식당으로 모였고 저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말했죠. 다들 이번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서 말합니다. 사실 우리 그이가 이번에 승진해서 좋은 자리에 발령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다들 맛있는 식사 즐기시고 우리 자랑스러운 남편에게 좋은 덕담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그래도 이런 좋은 식당 부담스럽진 않았니? 대기업도 아니고 좋은 자리라고 해봤자 연봉이 그리 많진 않을 텐데.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저희 그이 이 정도는 이제 가뿐히 버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그이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전 시댁 식구들이 저와 남편에게 하듯이 은근한 기분이 느껴지게 만드는 경고의 말이었죠. 눈치가 빠른 시어머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제 말 이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눈치가 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떡할 거냐? 예전에 너희가 자리만 잘 잡으면 아이 낳는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 너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뤄야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 같은데요, 아버지. 안 그래도 이 사람이랑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는 다 해뒀습니다. 분위기 더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식사하시죠. 남편은 평소와 달리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과감없이 드러냈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면서 평소와 같이 말리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의 이런 태도에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다들 어딘가 떨떠름하고 시큰둥해 보이더군요. 당연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은 속으로 대기업도 아닌데 뭐 대단하겠냐 싶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식사가 거의 끝나고 후식을 먹을 무렵이었죠. 갑자기 동서가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기업 임원이니 이런 자리 마련해도 이상하지 않다 쳐도 아주버님은 진급했다고 해도 이제 과장 아닌가? 저번에 대리였으니까. 우리 나이가 몇인데 만년 과장 되겠어. 동서의 말을 듣던 시댁 식구는 저마다 웃음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전 이런 자리에서도 남편을 깎아내리려는 동서의 태도에 화가 나서 그만 동서의 뺨을 세게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남편이 잘났네 만에 입을 대. 우리 남편이 잘 나가는 게 그렇게 웃을 일이냐? 어머, 지금 네가 나를 쳤어? 그래, 이제 보니 탁 네 수준 알겠다. 그간 내가 수준이 안 맞아서 말도 섞기 싫었는데 이 기회에 나도 할 말 하자. 너랑 아주버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러는데? 동서, 정말 능력도 없나 보다. 그 잘난 능력으로 추리 한번 해보라고. 어때?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지. 우리 남편, 너네 회사 사장으로 발령받은 거야. 즉 내 남편이 네 목숨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너 지금 대기업 안 다니고 있잖아. 제 폭탄 발언에 깜짝 놀란 것은 동서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시댁 식구 모두가 놀란 눈으로 동서를 바라봤죠. 그러자 동서는 눈을 뿌라리며 제게 소리치더군요. 너 뚫린 입이라고 단 줄 알아?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내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긴 뭘 그만뒀다고. 거짓말은 네가 하고 있겠지 동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 있던 사실이 바뀌나? 그리고 호칭 똑바로 해. 내가 당신 형님인 거 벌써 잊었어? 사실 동서는 이미 대기업에서 잘린 지 오래였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일을 구한 게 바로 제 남편이 이번에 발령받은 회사였고 그마저도 이전에 임원이었던 경력을 잘 쳐줘서 본인 입으로 말했던 과장 자리에 앉게 된 거죠. 동서는 제 말이 끝나자 초조한 듯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 승진한 남편이 가게 될 회사 동료였던 것 같아요. 조용히 뭔가 물어보는 듯한 동서의 태도에 모두가 집중을 했고 동서는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는지 전화를 걸기 전보다 더 초조하게 전화를 끊고 기다리기만 하더군요. 그 정적은 지금 생각해도 속이 시원할 정도였어요. 동서가 이런 행동을 하자 시댁 식구들 모두 한마디씩 시작했죠. 당신 나한테도 지금까지 속였어? 어제까지만 해도 회사 일이 힘들다고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고.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항을 속일 수 있어? 너 똑바로 지금 이 앞에서 탄말해라. 뭐? 대기업에서 잘려?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서 잘릴 수 있냐? 당장 어떻게 됐는지 다 말해. 하지만 동서는 참 뻔뻔한 사람이더군요. 동서는 시댁 식구들이 그러거나 말았거나 손톱을 물어뜯으며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동서의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난 것은 저희 부부가 아닌 시댁 식구들이었죠. 사실 이렇게 동서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제 전공은 서울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모여 있어서 가끔 동창회를 서울에서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전 동서가 다니던 회사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동서 밑에서 일하던 부하 직원이었던 거예요. 야, 우리 위에 있는 임원이라는 사람 얼마나 무능력한지 아냐? 진짜 내가 살다 그런 히스테리까지 참으면서 일해야 하나 싶었다니까. 팀장이 그러는데 일은 우리가 쎄 빠지게 다 하고 딱 공로만 챙겨서 올라간 임원 자리란다. 팀장이 얼마나 일을 아득바득 알던지. 아, 그래? 높은 자리라고 해서 다 능력 좋은 건 아니지. 그래서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 말도 마라. 그런데 그 임원이라는 사람은 맨날 뭐 놀러만 다니고. 그래서 말이야, 이건 비밀인데 우리 팀장이 그 임원이라는 사람 고발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잘리게 됐다니까. 이름하야 주하영 임원이 말이야. 전 이때 동창의 입에서 듣는 그 익숙한 이름에 놀라고 말았죠. 세상이 참 좁다더니 동창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제 동서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동서 회사 사람의 이야기라 흘려듣고만 있었는데 마지막에 동창의 입에서 나온 이름엔 정말 놀랄 노자였죠. 주하영 임원? 잘렸단 말이야? 회사에서 아주? 어쩌다가? 너 지금까지 내 말 뭘로 들었냐? 매일같이 놀기만 하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남의 프로젝트나 뺏으면서 다녔으니 원한이 얼마나 많았겠어. 이번 기회에 다 들통난 거지 뭐. 게다가 나중에 듣기로는 재취업 준비했는데 괜찮은 회사는 다 컷해서 어디 자회사 과장 자리로 갔다더라고. 아주 그 말 듣고 속이 후련했다니까. 동서는 본인이 했던 말과는 정반대로 능력도 부족하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랐는지도 신기하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 동서였으니 이번에 잘린 회사에서 제대로 된 경력을 쌓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령받은 회사 정보를 훑어보던 남편의 눈에 동서의 이름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자회사라는 곳이 그곳이구나 알게 되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동서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처음엔 이렇게 동서의 비밀을 알릴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화가 난 바람에 내뱉고 만 거죠. 동서가 전화를 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띠리링 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울렸고 그 전화를 받은 동서의 안색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뭐래? 전화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시동생의 말에도 동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 동서를 향해 남편은 말했죠. 어디 재수씨 솜씨 이제 잘 좀 구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고 말하고 다니셨죠? 앞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내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 저와 남편은 동서를 보며 코웃음을 치고 그대로 시댁 식구들보다 먼저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게 동서가 갑자기 뛰어와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용서랍시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제발 저 이번에 들어간 회사 아니면 받아주는 곳도 없어요. 제발 이렇게 빌게요. 지금까지 내가 전부 잘못했고 나 정말 능력 부족한 사람도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제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아주세요. 예? 글쎄 그건 앞으로 재수씨 하기 나름이라니까. 지금 내 바짓가랑이 이렇게 잡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사장으로 가는 회사라지만 나도 제대로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똑바로 일 못하는 직원은 뭐가지 댕강해야지. 제가 열심히 일 배우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정말 제대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재수씨, 그간 내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어요? 반말이나 찍찍하면서 호칭도 제대로 안 하고 거기에 우리 능력 없는 사람이라 무시하지 않았나? 제가 이력 살펴보니 재수씨도 그렇게 능력이 좋은 건 아니더군요. 앞으로가 참 기대돼요. 그쵸? 저는 동서를 용서하지 않는 남편을 굳이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남편의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바로 나왔죠. 나중에 그나마 남편과 사이가 괜찮았던 신우이한테 전해 들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떠나고도 동서는 무릎을 펼 수 없었다고 해요.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둘러싸고 그간 어떻게 된 일이냐 털어놓으라 윽박질렀기 때문에 신우이 역시 작은 사원이가 그럴 줄 몰랐어요. 하면서 제게 그날 저희 부부가 떠난 이후의 일을 말해줬는데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이 능력도 좋고 경력도 좋은 커리어 우먼인 줄 알았어요. 매번 저한테는 큰 새언니랑 큰 오빠가 능력도 없고 대학도 지방에 지잡대라면서 그런 말만 했거든요. 부모님도 매번 큰 오빠랑 작은 오빠 비교하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다고요? 동서가 사실을 다 털어놓던가요? 그냥 빌면서 속일 생각은 없다고 막 그러면서 울기만 했어요. 나중에 작은 오빠 방에서 나오는 소리 문 밖에서 살짝 들었는데 어떻게 자기까지 속일 생각했냐 소리치면서 이혼하겠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이번 일로 동서가 정말 못 믿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지 이혼을 입에 담았다고 해요. 그 뒤로 어떻게 잘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은 이혼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이는 예전처럼 좋진 못하지만요. 그런 동서와 달리 저는 지금 남편도 잘 나가겠다. 뱃속에 아이도 생겼겠다. 시댁 식구들의 극진한 대접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의 연봉을 듣게 된 시부모님은 이전과 달리 남편을 오기야 금이야 떠받들면서 살고 있고 시동생과 시누이 역시도 이후로 남편을 무시하는 일은 없었어요. 이들의 달라진 태도에 회의감이 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의 식구이니 그래도 이해하려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저희 부부의 상황이 이전과는 달리 갑이라는 곳이니 만족하네요. 물론 저는 아이가 생겼다고 아직 일을 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중이죠. 그런 제가 걱정이라며 남편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 지금까지 잘 쌓아온 제 커리어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회사를 나갈 생각이에요. 그 재수 씨 말이야.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못하면 진짜 사원들한테 소문 나쁘더라. 이번에 면담을 들어갔는데 자기 입으로 말했던 그 능력이 정말 보잘것없더라고. 프로젝트 하라고 시켰더니 아예 초안 작성도 잘 못하던걸. 정말 대기업 임원 자리에 있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 어머,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일 못해서 앞으로 승진이나 잘할 수 있으려나? 듣기론 연차도 제법 많이 쌓인 상태라면서. 내 말이 만약 내가 재수씨 승진 대상자로 올리면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내가 감당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아주 골치가 아파. 저 사람 누가 채용했냐고 내가 인사팀에 막 따졌다니까. 정말? 당신 온화한 성격에 그래서 인사팀 사람들이 놀랬겠다. 그래도 회사에서 너무 화내고 그러지 마. 원래 그랬던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 한다고 잘할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동서는 남편이 다니는 직장에서 아주 미운 털이 콕콕 박힌 상태인 듯합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한숨을 쉬면서 동서의 능력 부족을 입에 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 남편이 스트레스에 시달릴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슬쩍 시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흘렸죠. 그랬더니 한날은 이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네요. 작은 애 너 여기 우리 창남 앞에 와서 말해봐라. 네가 그렇게 능력이 없다면서. 지금 내 아들이 너 때문에 회사에서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아니? 학벌 좋으면 뭐해. 이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냥 이런 일 하기에는 안 맞는 사람인가 보지. 재수씨, 신경 쓰지 말고 이번 프로젝트나 잘 마무리해줘요. 저번처럼 또 실수투성이 이상한 서류 가져오지 말고. 남편도 그간 쌓인 게 많아서 은근히 동서를 무시하는 말을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면 이런 일은 세 발에 피었으니 말이에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행복은 성적순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 자식에게는 그런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속으로 다짐하고 있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에 잠기신 분들도 있겠네요. 청자님들에게도 한 번쯤은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내 입장만 밀어붙이진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제 이야기 들으면서 가졌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